도넛과 커피를 들고 출근하고 무심하게 가방을 툭 바닥에 던집니다. 술보단 제로콜라를 더 즐긴다는 남자. 우리 모두가 바로 그 사람들이고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국회가 있는 서여의도보단 평범한 직장인들이 많은 동여의도 스타일. 여야 정치 참견 보고서 백브리퍼 최종혁입니다. 정치 입문 전 정치인을 향해 일진가했던 한동훈 비대위원장. 여의도에서 일하는 300명만 쓰는 고유의 어떤 화법이나 문법이 있다면 여의도 사투리 아닌가요? 저는 나머지 5천만이 쓰는 언어를 쓰겠습니다.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된 지 2주 됐는데 기존 정치인과는 좀 다른 정치 하고 있을까요? 첫 회의 땐 가운데가 아닌 가장자리에 서서 기념사진을 찍는가 하면 다른 위원들 발언에 수시로 리액션하고 피드백 코멘트도 바로바로 남깁니다. 양극화 해소와 경제 민주화를 위해 헌신할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도 그 강령 봤는데요. 사회 안전망에 벗어난 출산과 육아도 저희가 되짚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공감을 많이 하는데요. 한 위원장의 좀 다른 스타일에 이준석 대표는 견제구를 날립니다. 단호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여의도 사투리를 대체할 또 다른 방언으로서 그들만의 언어인 서초동 사투리를 용납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받아들여야 될 그런 언어가 있다면은 과학기술인들의 이야기, 젊은 세대의 이야기. 그럼 한 위원장 어떤 언어를 구사하고 있는지 볼까요? 요즘 각 지역 돌면서 진행 중인 신년 인사회. 한동훈을 위하여 건배제하겠습니다. 잘생겼어요. 인기 만점인데요. 강원에서는 저희 아버지는 춘천 소양로에서 사시면서 춘고를 다니셨습니다. 어머니는 홍천 사람이셨죠. 그리고 저는 군생활 3년을 모두 강릉에 있는 18전투 비행단에서 했습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레퍼토리 아닌가요? 제가 강원도의 외손 아니겠습니까? 어릴 때부터 강릉에서 기차 타고 묵호 삼척으로 해서 하도 많이 다녔더니 여기는 오면은 그냥 집에 온 것 같습니다. 충청에선 이런 스토리가 펼쳐집니다. 청주의 수동 성당에서 성안나 유치원을 다녔고 무심천 뚝방길을 걸어서 모충동 운호 국민학교를 다녔습니다. 이렇게 유년기부터 시작해 지난 정권 때 한 4번 정도 좌천을 당했었는데요. 그 3번째가 바로 이곳 충북의 진천이었습니다. 암흑기까지 소환하는데요. 이 또한 익숙한 장면들이죠. 여러분, 충북의 사위 말고 충북의 딸 왔습니다. 딸. 어디 아들 딸, 사위 며느리, 정치인들의 고유 문법, 여의도 사투리라 할 수 있죠. 5천만의 언어 쓰겠다던 한동훈 위원장. 이곳 대구는 저의 정치적 출생지 같은 곳입니다. 현실 정치하려면 여의도 사투리 안 쓸 수 없을 겁니다. 대신 번역이 필요 없는 모든 국민들이 직독직해 가능한 쉬운 언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금 퇴근요. 성희롱 논란이 불거진 당직자에 대한 의견을 묻고 신속한 응급조치로 제 목숨을 구해주신 부산의 소방, 경찰 그리고 부산대 의료진 여러분께 각별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퇴원 후 첫 메시지에 담길 내용, 이 사진 한 장으로 모든 게 알려졌습니다. 황당한 일이죠. 이걸 사당화의 완전 그 증거를 보여준 사례라고 보여집니다. 여야 정치 참견 보고서 백브리퍼 최종혁입니다. 토마토냐 금붕어냐 논쟁을 불러왔던 체리 따봉. 내부 총질, 이준석 대표에 대한 대통령의 인식과 잘 받들겠단 말에 날아온 체리 따봉. 국민의힘의 내부 권력 투쟁을 보여준 한 장면이었죠. 이처럼 휴대전화 화면 찍혀 곤욕 치르는 의원들 여럿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게 19금형. 누드 사진 보다가 포착되자 링크 잘못 누른 거라 해명했지만 직접 누드 검색하는 모습 확인돼 망신을 당했죠. 조건 만남 검색하거나 비키니 사진 보는 장면 노출되기도 했습니다. 사실은 참으로 한심스러운 일입니다. 본회의장에서 누드 사진에 빠져들었다는 이 아찔한 추태는 어디에서 윤리적 심판을 받아야 하는 겁니까? 여보 사랑해 라는 애틋한 내용의 문자 포착됐는데 아는 여동생과의 연애 상담이라고 해명해 하는 일도 있었고요.
들어와형도 한동안 회자가 됐죠. 국민의힘과 달리 민주당 대표 연설이 포털 메인에 걸리지 않았다며 카카오 들어오라고 한 겁니다. 이 언론에 대한 이 천박한 인식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똑같은 비중으로 나가기를 바랐던 것일 뿐입니다. 최근엔 골프 약속형도 있습니다. 국감장에서 골프 스케줄 확인하고 식사 일정 잡는 국민의힘 의원부터 후쿠시마 오염수 반대 결의안 채택 중 일본 골프 여행 계획 세운 민주당 소속 국회 부의장까지. 김영주 부의장님 그게 사과하는데 며칠이나 걸릴 일이었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런가 하면 게임형도 있습니다. 국정감사, 본회의, 좀 지루한지 게임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이걸 역으로 활용하는 의도형도 있는데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 가족 관련 문건을 확대까지 해가며 읽었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검찰 조사를 앞두고 받은 전쟁입니다. 문자가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요즘 카메라 렌즈 성능이 워낙 좋다 보니까 각 당에선 휴대전화에 보안 필름 붙이라는 지시까지 내려올 정도인데요. 국회의원도 사람인데 휴대전화 찍는 거 사생활 침해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정치인도 사생활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자를 망원경으로 당겨서 이렇게 이거를 취재를 하는 것 자체 이거는 좀 금도를 넘어선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정치인도 사생활이 있습니다. 그러나 본회의장, 국회의원 아니면 들어갈 수 없고 예산, 법안, 나라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신성한 곳이죠. 이곳에서 주고받은 정치적 메시지, 또 딴짓하다 걸린 모습들, 이걸 단순한 사생활이라 할 수 있을까요?